안녕하세요. 문법토끼입니다. 오늘은 반적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지난 영상에서 요코즈나 오제키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요코즈나 오제키라는 개념이 나온 김에 이참에 반적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막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자막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반적회를 이해할 때 반적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몇 가지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뭔가 하면 산약후는 동서 양쪽에 한 명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승률이 5할 이상이 되면 계급이 올라가고 5할 미만이 되면 계급이 내려간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일단 반적회를 짜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오노사토를 먼저 봐야 되겠는데 오노사토가 이제 요코즈나 자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노사토가 요코즈나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이 오노사토가 있던 동편 오제키 자리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코토자쿠라가 오노사토가 있던 동편 오제키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서편 오제키가 공석이 되겠죠. 세키와케로 내려와 보면 나이에이쇼는 10승, 키리시마 11승으로 성적이 나쁘지는 않지만 두 선수 모두 오제키 승급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오제키 자리를 채울 선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야쿠는 동서 양쪽에 한 명이 무조건 한 명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밑에서 올라올 선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서편 요코즈나 자리에 있는 오노사토한테 서편 오제키의 역할까지 같이 하게 시키는 겁니다. 이게 요코즈나 오제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코즈나한테 오제키 역할을 시킬 만큼 스모에서 오제키라는 계급은 중요한 계급이라는 거죠. 거의 스모의 핵심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키와케는 어차피 이제 변동이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고무수비 쪽으로 오게 되면 타카야스는 이제 6승 9패를 했기 때문에 타카야스는 이제 히라마쿠로 내려가야 될 거고요. 이제 와카타카카게가 남았는데 자, 와카타카카게는 12승 3패로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위에 지금 세키와케를 보고 있으면 양쪽에 동서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와카타카카게는 세키와케 자리로 못 올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동서 양쪽에 한 명 이상을 둬야 된다는 것은 공석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두 명, 세 명, 여러 명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고무수비가 두 자리 승수, 그러니까 10승 이상을 기록하면 관행적으로 세키와케로 올려줬기 때문에 이 와카타카카게도 아마 세키와케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타카야스는 내려가고 와카타카카게는 올라가니까 고무수비 두 자리가 이제 완전히 공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두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반주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지난 바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마에가시라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 성적이 거의 뭐 박살이 났거든요. 마에가시라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코시를 기록한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는데 요 밑에 내려오면 이제 오쇼마가 마에가시라 6번 오쇼마가 10승 5패를 기록하면서 같이 코시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이 코시를 기록했을 때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그거는 승패 마진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승패 마진이라는 거는 자기가 승리한 숫자에서 패배한 숫자를 뺀 거. 그러니까 오셔마 같은 경우는 10승 5패잖아요. 그래서 10승에서 5패를 빼면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셔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플러스 5, 5계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셔마가 마이가시라 6번이니까 원래는 원칙대로 하면 마이가시라 필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고무수비 자리가 비어있고 마이가시라 상위권에 있는 선수가 못 올라가니까 오쇼마가 마이가시라 필두를 건너뛰어가지고 고무수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쇼마는 거의 동편 고무수비로 올라가는 게 거의 확정적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편 고무수비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오쇼마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하코오가 있죠. 근데 하코오는 같이 코시를 기록하긴 했지만 8승 7패잖아요. 8승 7패는 승패 마진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승패 마진 1 가지고는 저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선수를 따져야 되는데 자, 마이가시라 8번으로 내려오면 이제 오노카츠하고 김봉산 이렇게 둘이가 이제 있죠. 둘 다 10승 5패인데 자, 성적이 똑같을 때는 동편이 우선권을 주거든요. 사실상 동편은 계급이 똑같다고 하지만 0.5계급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편이. 그러니까 성적이 똑같을 때는 김봉산한테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오노카츠한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노카츠가 서편 공수비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지만은 오노카츠 밑에 있는 아오니시키가 사실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오니시키는 성적이 11승 4패잖아요. 그러니까 오노카츠는 10승 5패니까 승패 마진이 플러스 5인데 아오니시키는 11승 4패니까 승패 마진이 플러스 7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은 아오니시키가 한 계급 낮지만 승패 마진을 놓고 따지면 아오니시키는 플러스 7, 오노사토는 플러스 5니까 실제로는 아오니시키가 오노사토보다 한 칸 더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편 고무수비 요 자리는 아마도 오노카츠보다는 아오니시키의 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예상 반죽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산야쿠가 동서 양쪽이 꽉 채워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원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에가시라 상위권이 이제 워낙 성적이 안 좋으니까 여기는 좀 복잡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마에가시라 이 반즈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카야스가 6승 9패니까 얘를 한 칸 떨어뜨릴지 두 칸 떨어뜨릴지 세 칸 떨어뜨릴지에 따라서 요 위에 있는 마에가시라 필두하고 마에가시라 2번 선수들의 움직임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결과가 나와봐야 됩니다. 타카야스가 와카모토 하루 자리로 내려오면 와카모토 하루는 이제 이쪽 서편으로 밀려날 거고 오호는 계급이 떨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타카야스가 마에가시라 필두로 건너뛰어가지고 2번으로 떨어지면은 요 와카모토 하루하고 오호는 성적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가치코시를 기록하면 계급이 올라가고 가치코시를 기록 못하면 승률 5할 미만이면 계급이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규칙은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계급이 오르고 내려가는 거는 그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선수들의 성적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승률이 5할 미만이라도 계급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선수하고 이제 성적이 연동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는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같이 코시를 기록했는데도 계급이 떨어질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끔씩 이제 마쿠시타 상위권에서 그런 일이 이제 자주 벌어지거든요. 자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쿠시타 한 3번, 4번 정도 되는 선수가 4승 3패를 기록해서 이제 같이 코시를 했는데, 자기 밑에 있는 선수들이 막 6승 1패, 7승 무패 해가지고 성적이 좋고, 주료 하위권에 있는 선수가 성적이 나빠가지고 이제 많이 내려오고 이러면 자기 앞에 선수들이 바글바글 모이면 같이 코시를 했는데도 뭐 마쿠시타 3, 4번에서 7번, 8번으로 밀린다든지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하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겠는데, 반즈케를 구성하는 원칙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산야쿠는 동서 양편에 한 명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는 대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승률이 5할 이상이면 계급이 올라가고 5할 미만이면 계급이 내려간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선수들하고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은 자기가 거둔 성적의 승패 마진에 의해서 결정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반즈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신문기사 같은 데 보면 이미 예상 반즈케가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7월 예상 반즈케가. 그 7월 반즈케를 보실 때, 아, 이 사람은 왜 얘를 여기다 갖다 놨는지, 왜 이 선수를 여기다 갖다 놨는지, 그거를 보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조금 반즈케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반즈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법토끼였습니다.